예,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초반매매TV입니다. 지금 아침 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여러가지 증시를 체크를 해보고요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. 자, 연준 두 번 더 금리 인상 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. 즉 뭐냐면은 오늘 6월 15일 FOMC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해서 금리 인상 동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동결하고 나서 또 시사를 했었던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가 5.6%예요. 그래서 약 6%대의 금리를 생각하고 있다. 그리고 최종적인 금리를 5.6% 정도를 맞출 것이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. 즉 뭐냐면은 내년까지도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개인 초반맨 TV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 대출이나 이런 부채 부분을 조금 많이 줄여야 됩니다. 지금. 예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 부분을 이제 상당히 줄여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채 부분을 이제 지금 많이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비용들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이 사치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일단 금리가 2024년까지는 인하 계획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요번에 지금 금리가 0.5%에서 0.25%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어 시간 가치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시장 상황이랑 시장 가치를 좀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유가가 지금 또 오르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. 그러니까 유가가 또 막 말도 안 되게 또 오르려고 하면은 그 유가가 올라간 부분에 한해서 얘네들 안 되겠다. 금리 인상. 그러니까 지금 유가와 지금 금리 인상의 조절 간격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, 아마 뭐 7월 달 돼서 막 유가가 갑자기 막 80달러, 90달러 배럴당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또 연준에서 조치를 취하겠죠.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가 원자재 시장, 즉 인플레이션 물가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이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을 보면서 유가나 이런 원자재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추세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목적 자체가 제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60 배럴당 68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68달러이기 때문에 70달러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. 그래서 아마 70달러로 깨졌고 한 69달러 선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동결을 했었지 않았을까. 그동안 유가가 마이너스 50%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50%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금리 인상은 요번에 하진 않았다. 근데 앞으로 유가나 이 인플레이션들이 더 오르지 못하게끔 일단 최종으로 5.6% 약 6% 가량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생각을 하겠죠. 근데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장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면은
부동산 PF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PF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금융권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증권사나 지금 증권사 실적 자체가 되게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요번 2분기 때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을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실적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거의 2분기 때 실적을 많이 2분기에서 한 3분기 사이에 이제 실적을 조금 많이 올리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씩 실적을 내야 하는 부분인 건데 거래 대금이 또 돌지가 제대로 돌지가 않으면은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게 증권사의 그런 포지션인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뭐 부동산 PF나 이자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분기별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을 늘리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많이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코인을 많이 상승을 시킬 것인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코인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올라간 코인들을 살려고는 하지 않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야 저거 계속 올라가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야 저거 싸졌다 해가지고 유동성은 되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이나 원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거래 회전으로 인해서 이 수수료 장사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릴 것인가, 코스피 시총에 대해서 거래량을 늘릴 것인가, 아니면은 뭐 주가 차익으로 실적을 낼 것인가, 둘 중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벌써 한 7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.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 선물은 하락을 해서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. 앞으로 한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최종 금리를 5.6%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. 예, 부디 대출이나 신용대출, 뭐 융자, 뭐 이런 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현금으로 조금 바꾼다던가 어떠한 이제 이자 나갈 수 있는 이자 비용을 조금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조반맨 TV였습니다.